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잠시 미뤄졌던 주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당선인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된 상태로 금배지 반납 영향권에 들면서 총선은 1라운드를 지났을 뿐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으로 중단됐던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등 관련 중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 전 황운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정중구, 전북 익산을 당선인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범을 수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후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범 수사를 대략 2개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선인 신분이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려있는 등 정치적 파급 효과가 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은 약 한 달여가 남아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인 이들은 개원 시점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과 관련한 공모 혐의 등으로 사건 5건 20명에 대한 미처분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황 전 청장 지시로 표적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경찰들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이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도 2개월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전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검찰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을 추가 소환할지 부르지 않고 신병 처리를 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재판도 재개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 미래통합당, 옛 자유한국당은 이철규, 박성중, 곽상도, 윤환홍, 손원석, 이만희, 김정재, 김태흠, 장제원 등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당선인들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위반 혐의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형 형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혐의인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9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선거에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주 좋아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10년 동안 안 봐도 됩니다. 속이 다 시원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밖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으로 지난 21일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강원 강릉에서 당선된 권성동 당선인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당선자 90명을 무려 90명을 수사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대검찰청 선거 사범 수사가 9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윤석열 검찰과 정부와 공수처 법안 그런 과정에서 아마 피 튀기는 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윤준변 민주당 정읍고창 당선인은 지난 23일 연합장 발송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고작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검찰은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 등 밀어놓았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범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입니다. 반면 일부 여권 인사들은 오늘 7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사건으로 만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합니다. 네, 공수처 출범까지 2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호 검찰도 사활을 건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장모인 최모 씨는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는데 참 어렵게 수사해서 이제 재판에 불구속으로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소장에는 범행 수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합니다. 최 씨가 대리인을 시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350억 원대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은행 대표의 가짜 직인을 덮어 씌운 걸로 검찰은 결론을 내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윤 총장의 가족들의 사건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21대 총선 관련 수사를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권력 남용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고 가족 수사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가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자, 남편이 고위공무원, 부인은 사업가, 남편이 재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부인 업체에 재벌기업이 수십억 원을 후원. 누굴까요? 좀 궁금하지만 이게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정말 이 글에는 많은 뜻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전부는 지킬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의 과정에서는 공명정대하게 그 법을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공명정대하게 그 법을 판단해서 억울함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공정해야 합니다. 자, 이상 정치 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